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자, 이번 시간부터가 살짝 본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그 1차 방정식 있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를 갑니다. 그리고 살짝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그 활용 원 버전, 첫 번째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3 때까지 계속 방정식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거든요. 그거의 기본 원리야. 그러니까 무진장 중요해요, 이 아이가. 예. 자, 일단은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뭐요? 이항이라는 아이예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맞아.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항. 항이 뭐였죠? 네,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나타내어진 아이예요. 그쵸?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 앞에 이자가 붙었어. 저 이자, 그래, 당연히 한자라고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죠. 그쵸? 어떤 한자게 우리가 모르는 글자 아니다? 이미 우리가 다들 익히 쓰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사하다. 이동하다 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을 이동시켜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항을 이동을 시키긴 이동을 시키는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뭐였죠? 좌변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우변이라고 얘기했어요. 좌변에서 우변으로 혹은 우변에서 좌변, 네, 좌변으로 이동하는 그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이항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있었다라고 볼게요. 네, 나는 이 중에서 얘를 좀 이동을 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좌변에 있던 아이를 우변 쪽으로 이항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와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X 그대로 있죠? 이 자리에 O 그대로 있고요. 등호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얘가 넘어가시면 이 자리에는 플러스 2라는 아이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넘어갔을 때 부호가 반대로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와요. 마이너스 2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바로 계산이 되잖아. x는 5 빼기 2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항을 시키는 건 좋다 이거죠. 항을 신나게 이동시킬 때 우리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부호가 반대로 이항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항될 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반드시 부호가 뒤집힌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좀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얘의 개념은 실상 등식의 성질에서 온 거예요. 기억나세요? 등식의 성질? 네, 양변이 있는데 얘네들이 값이 똑같대. 근데 여기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빼주거나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0이 아닌 i로 똑같이 나누거나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그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용한 거다. 내가 아직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러한 1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얘가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야. 플러스 2라는 아이가. 그래서 내가 이쪽 좌변 쪽에서 이 플러스 2를 좀 없애주고 싶어. 그럼 뭐 한 거랑 똑같게요? 아니 플러스 2를 없애주려면 내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씩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얘가 없어지죠. 되게 웃기는 게 얘가 없애주려고 내가 마이너스 2를 얘한테만 해주면 말 돼요? 안 돼요. 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얘랑 얘랑 계산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상 이항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식의 성질 때문에 오게 된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단어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좋아. 그럼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단계가 좀 있어요. 네, 단계가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첫 번째 단계. 이제 얘네들을 풀려면 사실상 동류항끼리 이쪽 변과 이쪽 변,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는데 동류항들끼리 다들 모아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X와 관련된 아이들이 들어가 있다. X 1차항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X 1차항들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이쪽에다가는 죄다 상수항. 혹은 선생님 이쪽에다가 저는 상수항을 놓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쪽에다가 상수항 놓으면 이쪽에다가는 뭘 놓으면 돼요? X의 1차항 아이들만. 그런 아이들끼리끼리 모일 수 있게끔 끼리끼리 모아주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 이 항을 이용해라. 그래서 동류항이 되는 아이들끼리 모아라.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다음, 이걸 이제 모았을 때 얘네들을 계산을 해. 동류항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얘도 따로 계산이 가능하고 이쪽도 따로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계산을 했을 때 말이야. 그 X라는 그 요놈, X 1차항 앞에 1이 아닌 어떤 개수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계산을 싹 다 했더니 어떤 스타일이 되냐면 이런 꼬라지로 딱 계산이 된 거야. 근데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이런 아이들로 바꿔주셔야 돼. 잠깐만. 뭐가 바뀌었단 얘기예요? 얘 A랑 B는 숫자예요. 상수라고 일명 얘기를 하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 분명히 A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 개수가 1로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개수가 1로 바뀌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있었는데 2x를 내가 1x로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지? 등식의 성질이요. 뭐? 양변을 뭘로 나눠라? 이쪽 양변을 뭘로 나눠라? A로 나눠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x가 될 거고요. 이 b라는 아이도 분명히 a로 나누셨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계산이 되겠죠. 굳이 내가 기호로 쓴다면 a분의 b 이렇게 남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가 되겠고럼 무조건 x라는 아이 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1x 얘기하는 거거든요. 1이 생략된. 그러니까 이 꼬라지대로 맞아.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말들로 이게 들어가져 있는데 딱 두 줄로 그냥 바로 돼. 그래서 이항 이용시켜서 이쪽끼리 끼리끼리 모으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던 A를 분명히 1x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다시 말하면 x 앞에 개수로 나눠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좋아. 실제로 우리가 방정식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나와라 숑. 적용 문제 한번 가봅시다. 선생님. 왜? 이 동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자, 모으자.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죠? 그렇죠. 저는 x를 다 이쪽 좌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게요. x에 관련된 항들을.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야를 이쪽으로 보낼래요. 그럼 상수항은 반대쪽으로 모아야겠죠? 자, 갑니다. 저기 앞에 2x가 있었어요. 하얀색으로 써야지. 하얀색으로 써야지. 얘가 이사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플러스 x였던 아이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다음은 원래 여기 1 있었다?
나 얘 보내야지. 마이너스 10이었던 놈은 어떻게 바뀌어요? 플러스 10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양을 싹 다 시켰어요. 우후. 이제 나 계산만 하면 돼.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머, 선생님 얘는 자연스럽게 1x가 되네요. 그렇네. a로 나눌 필요가 없겠다. 개수로 나눌 필요가 없겠어. 난 얘만 계산해야지. 얼마요? 11. 끝났죠? x는 얼마? 11.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이 양 할 때만 부호 정리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실 때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매번 저렇게 쉬운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내겠지. 그쵸? 이런 아이가 나올 겁니다. 복잡해. 아니 1차 방정식이 복잡해봤자 뭐 어떻게 복잡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안 될 때가 있어. 요거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일단 괄호가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이게 1차 방정식인데 방정식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기 안에 괄호가 있는 거야. 괄호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 맞아. 분배 법칙을 이용해갖고 괄호 열어주면 돼. 이거 하는 작업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계산 편하려고. 그죠?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x에 와가 아닌데 x의 개수가 분수이거나 또는 소수야. 자, 5화가 소수라는 또는이라는 건 알죠? 네네.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자연수 파트의 소수가 아니라 진짜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소수요. 0.5, 뭐 1.1, 뭐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일 때는 우리가 사실 계산하기가 참 거시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개수를요 정수로 만듭니다. 얘를 정수로 만들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 변에다가 전부 다 똑같은 양씩 곱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분수다 라고 한다면 분모를 없애주는 과정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2분의가 있고 어떤 아이가 3분의가 있는 거야. 내가 얘네들을 다 정수로 만들고 싶은데 그럼 몇을 곱하면 되게? 그렇죠. 양변에 6을 곱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양변에다가 똑같은 양씩 곱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소수야. 어떤 애가 1.1이 나온 거야. 나 이거 정수로 만들어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양변에 10씩 곱해주시면 그 아이가 정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0.15야. 정수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100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양쪽에 똑같이 100을 곱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분수 소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개수를 정수로 만들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딱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의 적용 문제 한번 가볼까요? 나와라 숑. 정말 다 있네요. 나 진짜로. 그죠? 이 되게 웃기는 게 괄호도 있죠. 분수도 있죠. 소수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일단 괄호부터 열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분수랑 소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부터 정수로 바꿔줄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문제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각각 다 달라.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이 아이는요. 괄호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먼저 곱해주게 되면 말이야.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곱해주게 되게 되면 말이야. 조금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뭐부터 하시는 게 현명할까요? 그래, 난 이거 어차피 여기도 5분의가 있고 여기도 5분의가 있거든. 양변에 5씩 곱할 겁니다. 자, 그럼 갑니다. 분명히 여기 원래 써있는 아이가 5분의 1에
1.3x고요. 플러스 1.6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할 거라며. 다음은 여기에 5분의 4가 있었고 5분의 4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5분의 4x가 있었고요. 뒤에 마이너스 4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도 뭐 할 거래요? 곱하기 5요. 자, 이러면 되게요, 안 되게요? 땡. 땡! 땡땡땡땡땡땡땡. 왜게? 얘네들이 한 몸이었어요. 곱하기 5를 하려면 얘네들 전체 다한테 해줘야지. 왜 얘한테만 해주냐? 이거 괄호 열면 이 얘한테만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괄호 들어가 주셔야 돼. 좋아. 자, 이쪽 좌변은요. 여기 원래 곱하기 있던 아이예요. 생략된 거죠. 그쵸? 여기도 곱하기 있네요. 얘랑 얘랑만 약분해줘도 될까? 당연히 되지. 그러면서 괄호가 자연스럽게 열려. 1.3x 플러스 1.6이요. 는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얘는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갑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약분되시면서 얼마 남아요? 4x요.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20이요. 이러려고 딱 보니까 선생님 얘 걸리적거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양변에 곱하기 10씩 갈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한테만 해주나요? 얘한테만 해줘요? No! 둘 다 해줘야 돼요. 얘한테만 해주나요? 얘한테만 해줘요? No! 둘 다 해주셔야죠. 저 그러면 식 안 쓰고 바로 가도 돼요? 오케이. 분배해서 바로 써주라. 여기 얼마요? 13x. 여기는요? 16. 여기는 40x. 여기는 200. 자, 이제 저는 끼리끼리 모을 거예요.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상수가 있고 여기도 상수가 있고 너무 너저분해. 정리 좀 합시다. 끼리끼리 모으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정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정하는 걸로 해줘. x랑 관련된 아이를 전부 다 좌변 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여기 있는 x가 없는 아이를 반대쪽 우변 쪽으로 이양시켜 주셔야죠. 그렇죠? 갑니다. 앞에 거 13x. 얘 넘어오시면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양될 때 부호 바뀌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원래 마이너스 200이 있었어요. 얘 오셔야죠. 얼마? 마이너스 16으로 바뀌죠. 그러지.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계산이 되겠는데요? 자, 가자. x 앞에 개수끼리 먼저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7x가 되네요. 여기도 여긴 뭐 되게 쉽네. 마이너스 얼마? 216이요. 내가 언제 마이너스 27x짜리 구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자가. 아니야. 1x 값을 구해야 돼. x 값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뭐 해줘요? 양변에 뭘? 개수로 나눠버려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로. 양변에 나누셔야 돼, 이건. 어라? 그럼 앞에 있는 아이. 와, 선생님. 약분 되면서요, 뭐만 남아요? 오케이, 잘한다. x만 남아요. 여기 약분 시켜주실 때 조금 조심할 아이 등장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예요. 그럼 뭐? 플러스로 바뀌죠. 이제 부호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좀 나누실 거예요. 근데 한 큐에 나누셔도 되고요. 선생님 전 자신 없어요. 그러면 부분 나누세요. 저는 그냥 바로 9가 보이더라고요. 9, 3, 27, 9, 2, 18, 9, 4, 36. 또 나눠지죠? 3, 8은 24. 더 이상 안 나눠집니다. 최종 정답 X는 8이야, 선생님.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근데 복잡할 때도 사실상 그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내가 단계를 제대로 정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활용 들어갈 겁니다. 그 활용 중에 일단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아이는 바로 누구냐면 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렇게 써도 되죠?
이런 위트라도 있어야지. 언제나 항상 수에 대한 문제 이렇게 쓰게 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쓸게요. 수에 관한, 수에 대한. 이게 이제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이런 아이가 등장해요. 이거 바꿔서 씁시다. 연속된 두 자연수. 문제 안에 있는데 되게 웃기는 게 얘네들이요. 연속된 두 자연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라?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는요. 선생님 누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이걸 다 해봐야 되나? 대충 어림짐작해서요? No. 우리가 중요한 건 이 1차 방정식의 활용, 말 그대로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시는 게 기본 포인트예요. 자,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자, 여기도 영어로 한번 써볼까? 1차 방정식 만들기. 네. 방정식이 뭐였습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미지수를 정해야 해. 다시 말하면 내가 x를 뭘로 할 거지? 라는 걸 정하셔야 돼. 문제가 되게 길 거거든요. 다음 두 번째. 그 미지수가 정해졌으면 등식을 딱 사용시켜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문제 안에 분명히 누구랑 누구랑 같다 혹은 누구는 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얘를 다 만드셨으면 1차 방정식 풀이까지 들어가야죠. 풀어요. 마지막에 네 번째가 중요해. 여기서는 이거 풀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자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문제자가 구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구하라는 게 내가 똑같이 x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정식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자가 구하라는 거 말고 다른 개념을 내가 x라고 놨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가 x라고 놔서 1차 방정식을 풀었으면 어쨌든 그때 나오는 값은 x값일 뿐이지 문제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문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답으로다가 바꿔주셔야 돼요. 네. 좋아. 그럼 연속된 두 자연수래요. 나는 미지수부터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하나를 x라고 잡아. 그럼 연속됐다고? 수학에서 연속됐다라는 건 요거 다음에 바로 나온다는 개념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 다음 2, 2 다음 3.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을 연속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한 놈을 x라고 잡았으면 뭐? 그렇죠. x에다 더하기 1 해준 거예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수를 저는 x라고 잡을래요. 그럼 앞에 있는 애를 뭐라고 잡으면 돼요? 여기서 1 빼준 거예요. 그죠? 이런 스타일로 가시면 돼요. 이거 어렵나요? 전혀요. 연속된 세 자연수래. 얘는 맨 앞에 있는 아이를 제가 x로 잡는다면 그 다음 거는요. 와 잘한다.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2가 되겠죠. 내가 중간에 있는 아이를 x라고 잡아볼게. 그럼 앞에 있는 애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건 x 플러스 1이겠죠. 아니면 선생님 저 맨 뒤에 있는 애를 x로 잡으면 안 돼요? 그것도 돼요. x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실제로 이걸 쓰시면 방정식 풀이하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조금 알아두시고요. 제가 쓰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연속된 두 짝수 아니면 홀수래요. 그럼 앞에 있는 아이를 x로 잡으시면 x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가 되죠. 짝수 홀수는 갭이 둘씩 이동합니다. 그죠?
좋아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좀 볼까요? 나와라 숑. 저 살짝 지워도 되죠? 땡큐. 연속하는 세 개의 홀수래야, 선생님. 자, 미지수부터 잡으셔야죠. 뭘로 잡으실래요? 저는 가운데를 x라고 잡을래요. 그럼 그 앞은 x-1이지. 아이, 나 진짜로 x-1이지. 홀수인데? 둘씩 갭이 벌어져야죠. x-2, 그 다음 건요? x 플러스 2로. 자, 나는 미지수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하셔야 돼요? 1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죠. 등호가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래, 여기 있네. 이거의 합이 45래요. 그럼 잠깐만. 합이 45이다.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그 합이 45랑 똑같더라. 이 얘기죠. 그럼 나 이거 합해줘. x-2 하나, x 하나, x 플러스 2 하나. 얘네들 다 더하래요. 그게 얼마래요? 45래요. 우후! 괄호 열래. 괄호를 열어줘. 이거고요. 그 다음 이거죠? 그 다음 이거네요. 45. 자, 제가 왜 편하다라는지 눈치채셨어요? 얘랑 얘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나오게? 3x요. 이게 얼마야? 45입니다. 뭐 하셔야죠? 개수로 나누셔야죠. 얼마야? 3으로 양변을 나눕니다. 선생님 x야. 와, 15예요. 끝났다. 정답은 그럼 15네. 아, 이거 왜 이러실까? 마지막 거 확인해달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홀수래요. 내가 분명히 잡은 아이가 이거였어.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얘인 거죠. 다시 말하면 x-2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끝. x가 얼마 나왔는데? 15요. 거기에다가 빼기 2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정답은 얼마? 13이 정답이더라. 2번이 정답.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다음에 우리가 등장하는 게 나이에 관련된 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 누가 몇 살이고 누가 몇 살인데 저 앞에 말 생략해도 되죠? 네, 그 두 번째 활용. 이게 이제 누가 몇 살이고 누가 몇 살인데 뭐 누구의 합은 어떻게 되겠느냐 혹은 현재 나이가 얼마고 뭐 얼만데 뭐 이게 이제 뭐 몇 년 후에 뭐 아버지의 나이가 뭐 아들의 나이에 뭐 몇 배가 돼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만 잘해주면 돼요? 이거 정하는 게 이것만 잘해주면 돼. 이게 가장 급선무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동생 나이가 나오고 내 나이가 나오는데 누구를 X로 할 거냐에 따라서 1차 방정식이 달라질 거라고요. 혹은 현재 나이가 있고 뭐 과거 나이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X라고 놓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혹은 현재 나이가 얼마고 아버지의 나이가 얼마고 아들의 나이가 얼마인데 이게 몇 년 후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뭐 해주면 돼? X 정할 때 몇 년 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딱딱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정하는 거야. 제가 X라고 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미지수 정하는 거죠. 좋아. 적용 문제 한번 보자고. 나와라 숑. 자, 등장하셨네요. 나이에 관련된 아이.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2세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요?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대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 나이 각각 다 구해달래요. 그럼 나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미지수 정하는 거. 네,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미지수로 정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힌트예요. 여기 좀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요.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된다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의 나이가 이 사람의 나이의 3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의 나이에 관련된 나이를 X라고 놓는 게 편할까요? 아들의 나이에 관련된 나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왜 아이가 중복되는 거야? 아들의 나이와 관련된 그 아이를 미지수로 정하는 게 나을까요? 맞아. 누구누구의 3배, 뭐 누구에다가 누구를 뭐 더한 값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힌트가 나와져 있는 아이를 미지수로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아들의 나이를 X라고 정할래요. 자, 다시 말하면 현재의 아들의 나이예요. 아버지 계시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예. 아들의 나이를 저는 X라고 잡을게요. X살.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어떻게 해? 다른 문자로 해? Y 뭐 이런 걸로 해? No! 합이 얼마래요? 52세래요. 그러면 아들의 나이가 X면 아버지의 나이는 얼마가 될까? 그렇죠. 52에서 X를 뺀 걸 거예요. 그래야 둘을 더했을 때 52세가 되죠. 자, 그런데 얘가 몇 년 후가 돼요? 10년 후래요.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똑같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이랑 아들의 나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일단 아들은 원래 10년 전, 다시 말하면 현재의 나이가 X였어. 근데 10년 후에 몇 살 더 먹어요? 10살 더 먹죠. 이것에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몇 살 더 드셔야 돼? 10살 더 드셔야죠. 10년 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에 3가 되시는 거죠. 자, 갑시다. 문제자는 현재가 아니라 10년 후를 얘기해주고 있어.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그럽니다.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계산해서 쓰셔도 돼요. 아들의 나이에 아들이 얼마요? 10년 후 아들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이에요. 거기에 몇 배? 3배가 된대요. 3배가 된다. 끝. 뭐야, 방정식 다 구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풀기만 하면 된다? 얘를 일단 전개해 주시고요. 얘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더하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 62 마이너스 X예요. 요거 해 주시면 3X 플러스 30 되죠. 자, 이번에는 위치를 살짝 변동시켜 볼까요? 내 맘이니까. 얘를 1로 보낼래요. 그럼 X가 없는 아이는 반대쪽으로 가셔야죠. 그럼 나 X, 야, 이거 마이너스 X 너 일로 와라. 아이고. 얘 일로 오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나 이거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밑에다 한 줄만 더 씁시다. 여기 3X 있었던 아이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X로 바뀌어요. 다음, 여기 62였는데요. 플러스 30이 절로 가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자, 이제 계산되시네요. 요 계산은 옆에다가 좀 쓰도록 할게요. 진짜 자리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아래에다가 써 내려가세요. 이쪽은 4X고요. 저쪽은요? 32이네요. 빼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시라고요. 찍찍. 그럼 얼마? X요. 찍찍. 얼마요? 8이네요. 아, 선생님, 답은 8이에요. 그래요? 마지막에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해달래요. 나는 X로 칭한 게 누구였죠? 아들이었어요. 따라서 뭐라고 쓰셔야 돼? 현재 아들 몇 살? 8살. 아버지는 뭐였죠? 52 빼기 X요. 다시 말해서 52 빼기 8 얼마요? 44세.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 44세에 8세. 오케이.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풀이랑 그 활용까지 한번 보셨고요. 요 아이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활용 2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개념 노트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